자, 바로 시작하면은 방송 분석 프리뷰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야구 인싸로 네이버 카페 만들었습니다. 카페 만들었고 이제 이거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활성화를 시킬 겁니다. 이제는 제가 좀 이제 저 혼자뿐만 아니라 야구 시즌 끝나고도 다 이어갈 수 있게 농구, 그다음에 축구, 배구 뭐 다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았고 집단지성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여기에서 이제 좀 패널 활동도 할 수 있는 분들을 제가 뭐 요청도 좀 드려보고 제의도 드려보고 하면서 최대한 이 커뮤니티 활성화를 좀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녹화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집단지성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 시켜 볼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입니다. 마이애미랑 필라델피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이애미는 알칸타라고 필라델피아는 아벨이 나와요. 이게 제 분석이 아까 유튜브 댓글도 봤는데 좀 분석이 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선발 투수 정보 내고 전에 상대 성적 말하고 어제 경기 성적 말하고 뭐 좌우 투수 성적 말하고 이렇게 그냥 하면은 뭐 한 경기 하는데 1분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싫으신 분들은 저랑 좀 결이 안 맞으신 거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이제 최대한 저는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알칸타라랑 아벨이 나오는 이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가 아벨의 공을 과연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좀 많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아다리가 잘 걸린 건데 이 알칸타라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얘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커브볼이 주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시즌에 지금 얘네 둘 다 98마일 이상의 빠른 공을 던지고 커브볼을 주무기로 하는 이 대표적인 유형 투수가 누가 있는지 상대 표본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폴 스킨스 지금 98마일 이상의 빠른 공을 던지는 선발 투수 뽑아보면은 폴 스킨스, 돌랜더, 그 다음에 헌터 브라운, 그 다음에 우완 투수 중에서는 지금 얘네 둘이 그거 말고는 선발 투수 중에서는 그 정도의 구위를 가진 게 뭐 브라이언 우 아니면은 딱히 뭐 떠오르는 이름이 없죠. 그래서 다 일단은 표본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하필 딱 걸린 한 명, 말하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벤 브라운입니다. 이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양팀 타자들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타자들은 선발 투수들은 상대를 별로 안 했는데 이 벤 브라운 상대로는 이번 시즌에 표본이 좋아요. 이 벤 브라운을 상대로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에 두 경기를 맞붙었고 마이애미도 한 경기를 맞붙었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와 첫 경기 붙었었던 4월 21일인가 4월 16일인가 그때 경기에서는 벤 브라운의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어요. 이 벤 브라운이 너클 커브가 최고 90마일까지 이번 시즌 찍었거든요. 근데 평균 87마일에서 86마일 정도 나오고 그 빠른 공도 98마일 컨디션 좋을 때 찍는데 필라델피아랑 첫 번째 맞대결할 때는 이 95마일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98마일을 찍었던 경기에서도 다시 두 번째 맞붙었던 이제 6월달 저저번 시리즈였나요? 6월 10일인가 11일에 컵스가 원정 왔었죠. 필라델피아 원정. 그때 당시에는 벤 브라운이 98마일을 찍었고 당시 커브볼, 너클 커브볼의 최고 구속이 90마일을 찍었었습니다. 그런데도 털렸어요. 털렸는데 결국에 알칸타라도 87마일에서 88마일까지 나오는 커브볼을 던지고 99마일의 싱커볼을 던지는 투수로서 이 필라델피아가 이거에 대응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봤을 때 사실 그걸 보면 가능하다는 지표가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당시 특히나 유망했던 선수가 뭐 유망하다기보다는 잘했던 선수가 뭐냐면 이 빠른 공에 대응이 좋았던 거는 여전히 카일 슈와버, 그다음에 트레이 터너 두 명이었고 그다음에 커브볼의 대응이 너클 커브의 대응이 좋았던 게 이제 정타를 맞췄었던 타자가 브라이스 하퍼. 근데 지금 없죠. 빼면은 이 카스테노스, 알렉 봄이 있습니다. 실제 카스테노스 이 1차전 당시에도 필라델피아가 벤 브라운 상대로
어거지로 점수를 좀 냈었는데, 당시에도 정타를 맞췄던 유일한 타자 중에 유일하다고 하는 좀 몇몇 없는 타자 중에 한 명이 이 카스테야노스였어요. 밀어서 우익수 앞에 안타를 떨어뜨렸었고, 그리고 당겨서 또 벤브라운의 커브를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당겨서 이 담장타를 맞추는, 당겨치는 정타를 모두 형성했던 게 이 카스테야노스였습니다. 알렉붐도 정타로 이루수 방면을 제대로 날렸었고, 그래서 이 알칸타라의 빠른 공과 커브볼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의 타선이 조금 예상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아벨이 문제인데, 그럼 필라델피아 승 같죠. 근데 아벨이 문제인 게 뭐냐면, 이 아벨도 커브볼이 주목이에요. 근데 벤 브라운이 이 초반에 아벨이 저번 경기 재고 문제가 있었죠. 오늘도 직구 구위가 이제 중요한데, 구사율이 어차피 높아질 겁니다. 재구를 잡기 위해서. 이 아벨의 직구 구사율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와중에, 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아벨의 데뷔전을 보시면은 직구 평균 구속이 97.3마일이 찍혔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경기 95.3마일, 세 번째 경기 95.8마일로 구속이 떨어집니다. 실제 이 회전수 자체도 40회 가량이 줄어든 모습이 나오고 있고, 커브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6명이 진짜 건들지를 못했어요. 커브볼에 범타 하나, 그리고 삼진 5개가 이 마지막 결정부에서 들어갔는데, 이때 당시 커브볼 회전수가 2632회. 근데 이후에 좀 떨어지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커브볼의 헛스윙 비율이, 휘프 퍼센테이지가 72.7%였어요.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헛스윙비가 14.3%, 33.3%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속이 빠지면서 아벨이 데뷔전에 보여줬던 그 임팩트 있는 피칭, 아벨이 필라델피아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으로 데뷔전 퀄리티 스타트 무실점이었나? 뭐 그거 한 선수 그건데, 그때의 구위와 압도적인 기세가 지금 두 경기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경기에서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무. 이게 만약에 저번 경기 수준으로 만약 이 구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마이애미도 이 벤 브라운을 상대로 했던 지표 공략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벤 브라운이 마이애미 상대로 5월 19일날 던져가지고 4.2이닝 동안 7피안타 6실점하고 내려갔어요. 홈런 2방, 이거는 두 번 다 이 솔로 홈런 1회에 터졌던 거였었고, 이후에 4점을 추가 안타를 허용하면서 분명히 이 실점을 했었습니다. 이 벤 브라운의 이때 당시 5월 19일날의 9위를 보면은 지금 너클 커브가 87.6마일이 나오고 포진 페스티벌이 96.2마일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직구 피안타율이 5할이 나왔었고, 이거를 감안을 하면은 결국 뭐냐, 이 아벨의 구위 가지고는 마이애미 타선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 구위가 데뷔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냐 없냐, 이게 이 오늘 경기에서 이 필라델피아의 승리 정배당이 나오기 위한 이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차라리 오버로 선택을 해야 될 건데, 저 또한 이거를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풀릴 것인가, 과연 이 아벨의 구속이 다시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 데뷔전에 그냥 잘 보이고 싶어서 혈기왕성한 모습에 전력 투구해가지고 가족들,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이 양보고 던진 거고, 이제는 이제 정상 페이스, 이렇게 페이스를 좀 시즌 페이스로 바꿔가지고 좀 구속을 낮춰서 가는 건지, 이거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분명히 구위가 떨어지면서 피안타율이 올라가고 헛스윙비가 떨어지고 제구가 흔들렸던 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장담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버나 필라델피아 승인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의외로 이 경기가 알칸타라는 공략 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구속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공이 좋은 선수고 사이영상 이제 이력이 있는 선수입니다만, 이번 시즌에 꽤나 얻어맞고 있고, 필라델피아는 이 정도 구위의 공을 쳤던 딱 정확한 표본이죠. 벤 브라운이 딱 정확한 표본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되었던 기록이 있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승리 정배당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경기입니다. 다만 이 아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역할보다는 구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데뷔전 때 97마일 이상의 평균 패스트 구속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또 95마일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회에 97마일 찍고 2회부터 98마일이 나와야 돼요. 아벨은 무조건. 근데 1회 95마일,
그 다음에 96마일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면은 느낌 쎄한데 하셔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이랑 콜로라도인데 이것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제가 어제 양키스 틀려가지고 모든 게 무산이 됐지만 정말 잘 맞췄던 날이었거든요. 디트로이트 오버도 그렇고 이제 뭐 역배 가능성 있는 거, 콜로라도 역배 가능성, 마이애미 역배 가능성, 템파베이도 제가 어제 프렌 드렸죠. 그 다음에 애틀레틱스 역배 가능성, 이거 점수 안 날 수 있다. 핵심 타자 2명 빠졌던 거. 그 다음에 뭐 샌디에고 승, 시애틀 승, 뭐 다저스 승 굉장히 나쁘지 않게 맞춘 날이었는데 거기에서 핵심을 든 게 좀 콜로라도였습니다. 이 콜로라도가 지금 최근에 타격감이 예사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왔던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콜로라도 타자들의 지난주에 우투수를 상대로 한 타격 지표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르시아가 3할 1푼 3리, 에스트라다가 3할 3푼 3리, 24타수 8안타. 표본 많죠? 맥마운이 2할 8푼 6리 수준에서 홈런 2방 포함있고 모니악 3할 7푼 5리에 프리먼도 9타수 4안타 3할 3푼 3리, 그 다음에 구드먼도 18타수 6안타로 3할 3푼 3리에 정말 좋은 타격이 지금 콜로라도 타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콜로라도가 오늘 경기도 선발 투수가 팜키스트, 그 다음에 제이커빈인데, 이 팜키스트 같은 경우도 워싱턴이 지금 마이애미 상대로 타격을 주춤했죠, 또. 근데 과연 털 수 있을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실제 좌투 상대 성적만 따지고 보면은 워싱턴이 지금 지난주에만 좌투수 상대로 타격이 2할 9푼 1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만. 근데 이게 지난 2주 표본으로 들어가면은 2할 2푼 4리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좌투 상대로 좀 타격이 됐다라는 건데, 근데 좌투 상대로 이렇게 2할 9푼 1리 타격을 하고도 냈던 타점은 딱 2점밖에 없었습니다. 2점밖에. 거기에다가 이제 팜캐스트도 상대 전적이 없으니까 워싱턴이랑 이제 이제 데뷔한 친구고, 나름 콜로라도의 루키 넘버에 드는 선수입니다만 이 90마일에서 92마일의 좀 느린 포신 페스트볼에 이 제구가 조금 난잡한 스위퍼, 요걸로 조금 이번 시즌 어렵게 보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가 제구가 되었을 때 셋 포지션에서 제구가 많이 흔들리고, 특히 우타자 몸 쪽으로 스위퍼를 썼을 때 그게 우타자 발모가지 쪽으로 이제 앵클 브레이커가 많이 날아갑니다. 그걸 몸타로 많이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각도로 많이 날아가는데, 그게 잡혀들 수만 있으면은 워싱턴이 의외로 고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얘의 투구 폼에 대해서 좀 유형의 선수가 누가 있을까? 비교군을 정해야 되니까.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제 패트릭 코빈, 전 워싱턴 친정팀이었던 선수죠. 패트릭 코빈 이번 시즌에 워싱턴 상대로 7.2이닝 2실점인가 8.1이닝 2실점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앤드류 히니, 정확하죠. 자완 사작 3쿼터 유형, 92마일 90마일 정도의 빠른 공. 앤드류 히니 워싱턴 상대로 이번 시즌에 7.1이닝 1실점인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명 더 찾아보면은 뭐 제프리 스프링스 뭐 그 정도인데, 스프링스는 표본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앤드류 힌이랑 패트릭 코빈, 그 다음에 아마 아포트 정도인데, 아포트도 호투했었고 워싱턴 상대로 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구속과 투구 폼에서 나오는 각도, 구종 수준에서 좀 예상을 좀 비교군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선수들이 이 팜캐스트의 투구 폼과 구속 구위 정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워싱턴을 상대로 잘 던졌었고, 오늘 불펜에서 콜로라도가 약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워싱턴이 어제 헨리까지 써버리면서 경기가 좀, 오늘 어빈이 의외로 최근에 제구가 좀 난잡해지고 홈런 맞고 하면서 어지러워지고 있죠. 그런 부분까지 더해지고 하면은 사실 오늘 콜로라도가 타격에서 지원을 해줬을 때 불펜 싸움 가면 이게 9.5점 기준점이 잡혔는데 9.5점까지 안 가고 진짜 또 언더게임에서 콜로라도가 의외로 이기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경기 워싱턴 정배 보기 좀 어렵다 정도를 일단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양키스 대 LA 인저스인데, 진짜 쳐다도 보기도 싫어요. 진짜로 양키스, 와 진짜로
그 데버스한테 홈런 맞은 거는 이해를 합니다. 2대 0까지는 인정을 하겠어요, 제가. 근데 에런 저지가 보스턴이랑 시리즈에서 이제 삼진 9개, 병살타 하나를 쳤습니다. 이게 기록이에요, 기록. 에런 저지 커리어에 한 시리즈에서 최다 삼진과 최다 삼진 개인 기록이에요, 개인 기록. 정말 최악의 시리즈를 했고 그냥 떠먹여줘 그냥 뭐 하나 싶었어요, 진짜로.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뭐 신시내티도 후반 가서 점수 잘 나고 엘리 델라크루즈의 4경기 연속 홈런으로 쐐기 박아버리면서 그냥 오버 잘 났고, 그 다음에 저 뭐야 시애틀이래. 좀 뭐가 나 뭐 했냐 어제. 템파베이 2.5 프렌 했던 거 프렌도 그냥 조기 퇴근했고, 정말 괜찮은데 양키스만 이겨라 하면서 저 혼자 보고 있었어요. 다른 경기를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와 진짜 답도 안 나오더라고 진짜로. 오늘 홈에 돌아왔는데 이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전 진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살아나야 정상이에요. 살아나야 정상이고, 사실 보스턴이랑도 이번 시리즈는 양키스가 타선이 침묵하면서 개언더 게임을 했습니다만, 사실 홈에서 얘네들의 경기는 완전 이제 다른 차원의 경기를 했었죠. 빠따전으로. 그러니까 홈에 돌아온 양키스는 분명 다르기는 달라요. 데이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만 보면은 손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손이. 사실 이거는 소리아노의 볼질과 함께 양키스의 홈런 이제 공세로 그냥 이겨야 돼요. 이거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슈미트가 그냥 한 5.2이닝, 5.1이닝 한 2, 3실점 선에서 끝내고, 양키스가 그냥 소리아노 볼질할 때 걷어 나가고, 뭐 치점도 어제 치는 거 보면 진짜 답도 없는데 그냥 방망이 안 보고 치는 것 같은데 눈 감고도 휘두르거든요, 걔도. 근데 치점 넣고 르메이어도 다시 선발 라인업 나와야 되고, 이제 거기에 골드 슈미트도 좀 가세를 하고 에런더즈 정신 차리고 하면은 뭐 한 하다못해 제가 볼 때 최소 한 7대3, 한 8대3, 한 이 정도까지는 점수가 나와야 되는 경기예요, 이 경기가. 그러니까 소리아노가 오늘은 한 길게 던져줘야 된다고 억지로 쓰면은 한 6이닝 5실점, 아니면은 5이닝 한 4실점 수준에서 강판 당해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데이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어제 경기를 본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로 이게 참 손이 안 간다. 딱 그 정도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 데이터는 딱 보긴 봐야 되니까 다 봤죠.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홈에서는 달라요. 이게 홈에서는 경기 결과가 딴판입니다. 정말로. 양키스의 타격 지표가 말도 안 되게 달라요. 원정과는 진짜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팀 타율이 한 2푼 이상의 차이 납니다. 정말로. 최근 성적만 따지고 보더라도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양키스 승을 볼 수밖에 없다. 뭐 한번 졌지만 뭐 얘네들이 매일 그런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실 분들은 양키스 승 가셔야 되는 경기다라고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템파베이랑 볼티모어인데 이 경기도 제가 유튜브 멤버십 구독하시는 분들께는 영상 남겼는데 디테일하게 좀 봐드렸습니다. 근데 간편하게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는 볼티모어의 타선의 기대값도 분명히 큰 경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기에 접근하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페피엇의 좌타 상대 성적이죠. 이번 시즌의 페피엇이 좌타 상대로는 1할 초중반 대 타율, 피안타율을 허용하고 있고 우타에게 조금 약한 편인데, 볼티모어의 핵심 좌타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라인업에 로토와이어 기준으로 스위치 히터 포함, 러츠맨 포함해서 이제 전부 6명의 좌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들이 포진이 되는, 양 팀이 서로가 그렇게 포진이 되는데 페피어 지금 거기 상대적 2점을 가져갑니다. 근데 애플린이 지금 최근에 달라진 점이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 체인지업 구사율이에요. 이게 작년에 얘가 던졌던 체인지업의 구사율이 16.8%였습니다. 이거 아니다. 6점 몇 %였나? 보시면은 6%였어요 작년에. 그 전에 2023년에 5.1% 던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체인지업 16.6%로 올랐죠. 근데 이 지표가 최근 2025년으로 해서 달별로 보면은 6월 달에는
23%로 가장 많은 공을 던졌고 좌타자 타석이 좀 많았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분명히 눈에 띄게 늘어난 게 보입니다. 이 체인지업이 늘어나면서 얘가 성적 반등이 조금 생겼거든요. 근데 이 체인지업이 결국 좌타자에게 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보면 우타자에게는 여전히 스위퍼, 싱커, 커터거든요. 좌타자에게 이 체인지업을 빈도 있게 활용을 하면서 이 체인지업 빈도를 올려가지고 성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이 현직 캐스터들도 중계를 하면서 이걸 언급을 해요. 이 체인지업에 대해서. 근데 이 체인지업이 템파베이 좌타자들에게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타격 지표를 보면은 지금 특히 템파베이 상위 타선에서 이 조시로우, 브랜든 라우, 그 다음에 아란다, 뭐 그 다음에 저 다음은 또 누구 있냐, 그 요새 말검 그 친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월즈까지 지금 걔네들한테 체인지업이 안 먹혀요. 예, 체인지업이. 싱커가 특히 또 타구 질이 애들이 더 좋습니다. 포신 페스티벌에 비해. 근데 애플리는 또 싱커 투수죠. 근데 좌타자 통제가 될 것 같은 놈과 안 될 것 같은 놈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거 두 개의 요소로 인해서. 그래서 템파베이가 정배당을 받았다 정도로만 일단은 납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그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타격 지표만 보면은 볼티모어도 최근에 타격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최근 7일 동안 타격이 아마 리그 2위일 거예요. 보시면 2위죠. 2할 7푼 8리 수준으로. 근데 얘네가 최근 2주 동안의 홈 타율이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데, 한 2할 7푼 초중반선에서 나오는데, 해당 2주 동안에 있었던 원정 시리즈 시애틀이랑 애틀레틱스 원정에서 팀 타율은 2할 4푼대로 좀 떨어지는 것도 있었다. 그러면은 템파베이는 홈에서 좀 더 성적이 좋은 팀이죠. 그래서 템파베이가 원정에서도 기세를 매치 시리즈로 원정 수입을 하고 왔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선발에서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정배당 받는 거는 합리적이다 정도로 일단은 말씀드려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애틀과 보스턴 경기인데, 이 경기가 이제 말이 많겠죠. 내일 모레 더 말이 많을 건데, 일단 보스턴이 내부적 사정으로는 사실 알려진 거는 이제 겨우내 동안에 이제 겨우내가 아니죠. 저 이제 데버스와 계약을 할 때 프랜차이즈 스타급 대우를 해주기를 데버스는 바랬었는데, 이제 3루 수비를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갑자기 지명 타자를 해라, 구단에서 3루 빼라, 방 빼라 이 소리를 해가지고 삔또가 좀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루를 브래그먼 영입이 되고, 이제 뭐 1루를 들어가라 이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그 단장이랑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제 3루를 보장하겠다 라는 걸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다 하니까, 그거는 단장이랑 약속이지 우리랑 약속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감독이랑 사장인가 뭐 거기가 조금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삔도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미 그거는 야구 메이저리그 내에서는 좀 이미 유명한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팀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데버스가 이미 말을 좀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제 수비 안 볼 거다. 지명타자 볼 거다. 니들이 내 자리 뺏었잖아. 난 지명타자만 칠 거야. 수비 연습 안 해. 배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이 칼을 빼들어서 이번에 그냥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트레이드로. 매물은 이제 조던 힉스 아시죠? 파이어볼러 선발 전환 실패하고 불펜에서 좀 쓰고 있던 조던 힉스, 그리고 이제 선발 루키 선발 자원 3쿼터 자원인 카일 맞나? 아무튼 해리슨 그 친구 오늘 원래 선발 등판 예정이었죠. 근데 경기 시작 20분 전에 그게 통보가 나면서 갑자기 오늘 선발 투수가 바뀌었던 겁니다. 다저스전이. 그래서 이제 해리슨이랑 그 다음에 조던 힉스가 보스턴에 유망주 2명 플러스해서 총 4명을 내어주는 트레이드로 이 보스턴이 데버스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부터 해서 내일이죠. 내일 경기부터 해서 이제 브래그먼이랑 카서스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 1루, 3루 전문 자원이 지금 모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루키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데버스 자리까지도 이제는 지금 콜업한 루키로 이제 대체를 해서 보스턴의 라인업이 좀 어려지게 됩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를 잃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선수들이 보이는 구단에 대한 신뢰도 내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샌프란시스코가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이제 팀 선수들이 떠나는데도 뭐 데버스 온다니까 좋아하고 있더라고. 오늘 양 다저스 경기 중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윌리 아담에즈가 그 경기 중 이제 그 인이어 마이크 끼고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실제로 했는데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데버스가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체프먼이 복귀를 하면 우리 팀이 굉장히 좀 경쟁력이 생기고 강해질 것 같다. 우리는 정말 좋다라는 식으로 좀 적극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수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반기는 추세더라고요. 데버스를. 근데 보스턴은 분위기가 그거와는 좀 다를 것 같아. 그러면 오늘 경기도 사실 원정 이제 넘어오게 됐고 어제 이기면서 투수를 좀 아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필승조 뭐 체프먼까지도 쓰지도 않았죠. 그래서 경기 잘 마무리됐었고 또 지올리토만 버텨주면은 보스턴이 해볼만하다, 불펜도 싸움 할만하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길버트와 지올리토가 솔직히 초반에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높죠.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지올리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너무 없어요. 뭐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데이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지올리토의 수치를 보면은 답이 안 섭니다. 정말로 뭘 던져도 참아질 것 같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시애틀은 심지어 최근에 타격감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온 팀 중에 한 팀이에요. 지금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 시애틀이 최근 이 일주일 동안에 이 타율도 보시면 2할 8푼 4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할 8푼 4리. 굉장히 타격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홈에서 또 계속 시리즈가 이어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분위기는 이건 시애틀 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 팀의 좀 분위기 차이가 이 경기를 가르지 않을까. 선발의 차이도 있지만 저는 그런 쪽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애틀 승 보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경기도 6대 0의 스코어로 이제 경기가 좀 이뤄지면서 시애틀 입장에서는 불펜 자원도 많이 아꼈어요. 불펜도 아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길버트 6이닝 던져주면은 뭐 어제 나왔던 그 레규미나나 이제 바자르도 중에서 한 명, 그 다음에 바르가스 나오고 무뇨즈 정도로 해서 경기 그냥 딱 셧다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애틀레틱스랑 이제 휴스턴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좀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지금 커버스닷컴에서는 스펜서가 선발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로토와이어에서는 이제 스프링스가 선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다르죠. 우투수 좌투수고.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삭 파레데스가 돌아올 수 있냐 없냐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휴스턴이 이제 발목 부상으로 그 유망주 이름 뭐더라? 마이어였나? 마이어 아닌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발목 부상 당했고 걔도 빠지고 파레데스가 햄스트링으로 이틀 쉬었어요. 여기 이름 없는데 아무튼 한 명 발목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 빠지게 되고 파레데스가 햄스트링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라인업에서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빠졌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옵티미스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빠르게 복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내일 복귀할지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맥클러스 주니어가 그래도 이제 그 살해 협박 사건, 가족 협박 및 살해 협박 사건 이후로 이제 0점이 좀 잡혔죠. 잡히면서 이제는 맥클러스 주니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고 지난 경기 화이트삭스전에 이 부상 복귀 데뷔전 이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또 볼질을 한번 했는데 사실 그런 모습이 또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한다면은 휴스턴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삼진 능력 잡는 것도 그렇고 피안타 관리했던 걸 따지고 보면은 오늘 또 그렇게 볼질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애틀레틱스가 지금 타격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홈에 돌아와서 얼만큼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또 장타 의존도가 높은 게 애틀레틱스 야구거든요. 의외로 이 애틀레틱스가 승리하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나오는 게 홈런입니다. 근데 맥클러스 주니어의 그 싱커와 체인지업의 위주로 된 이 피칭에 장타가 조금 억제될 수 있다는 구종 상성상 얘네들이 칠 수 있는 공이
예, 그런 것보다 포신 페스티벌에 조금 더 장타가 많이 나왔다라는 지표가 있다 보니까 예, 그거를 따지고 보면은 오늘은 좀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 그래서 애틀레틱스가 또 30승 앞에서 9수에 걸려서 예, 고전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다. 또 워낙 불펜이 안 좋다 보니 애틀레틱스가 뒷심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휴스턴 승 보는 게 그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저스랑 샌디에고인데 이것도 지금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로토와이어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는 벤 카스파리우스가 이제 오타니 다음에 바톤을 받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타니는 2이닝도 아니에요. 1이닝입니다. 1이닝. 진짜 쇼케이스 느낌이에요. 정말로. 딱 1이닝 던질 걸로 예상을 하면 되고, 이후의 운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다저스는 뭐 아마 내일 축제, 아마 다저스는 축제겠죠. 오타니가 이제 투수로 나오는 날이고 다저스 유니폼 데뷔전이 하게 되는 거고, 많이 스타디움도 많이 뜨거울 것 같은데, 어 샌디에고가 저는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샌디에고도 타격에서는 지금 애리조나 시리즈 치르면서도 분명히 많이 올라왔고, 사실 원래라면 더 연승이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이 수아레즈의 방화로 인해서 아쉬운 결과가 좀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개선이 될 수만 있으면 사실 샌디에고가 이거 그냥 쉽게 물러날 경기는 절대 아니지 않나. 오타니한테 1이닝 막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딜런 시즈의 공도 물공은 아니다 보니까 다저스의 타선은 매섭긴 하죠. 어차피 타격점 봐야 돼요. 오탄이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그럼 뭐 8.5점 주면 일단 오버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만, 샌디에고 2.5 프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저스가 워낙 또 불펜이 아쉽죠. 지금 샌디에고의 불펜 싸움, 그러니까 불펜 싸움까지 넘어가면 샌디에고가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표상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다저스 승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먼저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프리뷰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네이버 카페 개설하는 거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네이버에 야구 인사 치시면 나오거든요. 예, 가입 많이 하시고, 이거 제가 반드시 커뮤니티 이거 활성화 시켜서 여러분의 집단지성으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구매를 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 다양한 사람들의 분석, 다양한 접근 방법 다 이제 보실 수 있게 반드시 활성화 시키려고 갈아 넣을 거니까 가입 많이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로 정상적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입 많이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고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건승입니다.